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 미국과 중국을 주력 수출국으로 둔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6% 가까이 줄어들고 성장률도 정부 목표치에 못 미치는 2.4%에 머물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장률 하락 전망과 실물 경제 위기 징후가 뚜렷한 가운데 하반기 산업별 전망은 더 암울한 상황인데요.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산업연구원이 하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하반기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더라고요. 예, 말씀하셨듯이 GDP 성장률은 2.4%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다른 기관들도 다 2.4% 또는 그 이하로 지금 재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뭐 2.4%가 정부 예측보다는 낮지만은 그래도 이례적인 그런 예측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민간 소비는 2.4%밖에 안 올라간다고 나왔고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3.3%,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0.6%가 나왔는데 1분기에는 그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17.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0% 된다는 것도 상당히 좀 낙관적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일단은 산업연구원 보고서에서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수출은 마이너스 5.9% 할 거다. 수입은 마이너스 1.5%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산업별로 본다면은 반도체는 물론 마이너스 20% 이상 떨어지게 돼 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정보통신, 석유화학기기는 다 5 내지 7%대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정유하고 철강은 3, 4%대로 떨어지면서 좀 그래도 좀 플러스가 되는 산업은 그 2차 배터리가 좀 크게 좀 올라가게 돼 있고요. 11.8%. 그다음에 자동차, 일반 기계, 조선이 그래도 약간은 늘게 돼 있지만은 다 2% 이하입니다. 예. 네. 뭐 배터리 정도를 제외하면은 다 마이너스인 상황인 건데 특히 우리 이제 뭐 산업별로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1분기에 어닝 쇼크 수준을 보여서 이제 충격을 줬는데 2분기에도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까? 2분기에도 그렇게 나아질 기미가 없고요. 그리고 더 좀 걱정되는 게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금년 초에는 그래도 그 분석가들이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지금 하반기에도 나아질 기조가 자꾸만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반도체에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는데 그런데 지금 세계 그 반도체 수요 추세를 보면은 지난 2년이 오히려 좀 이례적으로 수요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존이나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서버팜이나 그런 대규모 투자를 하느라고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네. 그런 투자가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에 가 있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 자체가 지금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IMF 같은 경우는 금년 성장률도 한 0.3% 재조절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무역 그 전쟁이 만약 악화된다면은 그러면은 성장이 0.5%씩이나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반도체 그 투자를 크게 할 그런 그 수요적인 이유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 공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무어의 법칙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한 18개월 정도의 반도체 성능이 한 그 2배 올라간다. 그런데 그 무어의 법칙이 지금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법칙이 우리 약화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많은데 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2, 3년에 한 번씩 컴퓨터를 바꿔야 된다, 스마트폰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컴퓨터 예. 자체 성능이 그렇게 빨리 변하지가 않으니까. 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뭐 태블릿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수요적인 이유든지 공급적인 이유든지 하반기에 좀 그 상황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선 좀 반도체가 계속 좀 비관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네. 네, 자 자동차 산업은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SUV 수출이 좀 많이 이루어지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좀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수출이 마이너스 1.9%였는데 금년 1월서부터 5월까지는 6.7% 오히려 올랐습니다. 네. 이게 또 상당히 또 재밌는 게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
성장은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아직 예. 그 성장률이 많이 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수출은 좀 늘고 있다. 예. 그게 지금 막 말씀하셨듯이 뭐 SUV뿐만이 아니라 친환경차 수출이 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그래도 좀 약간 좀 빛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오히려 그 지난 한 2년 동안 세계 자동차 시장 그 판매가 늘었을 때 우리나라가 그때 기회를 좀 살리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네. 그 세계 수요자들이 원하는 차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좀 늦게 준비했기 때문에 좀 빛을 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기업들 경영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염려가 생기는 면도 있습니다. 예. 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산업 재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노조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살아남으려면은 지금 대폭 개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염려되긴 합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추격을 못 이겨 가지고선 지금 그 사장 산업이 돼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하고 비슷한 시기에 크게 성장을 했지만은 지금은 중국의 추격 때문에 거의 뭐 대규모 조선 사업은 포기하는 길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지금은 그냥 전문적으로 고기술, 고부가가치 선박 몇 종류에 집중하자는 식으로 지금 산업 개편을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좀 전문화시키는 그리고 규모를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비용 구조를 크게 바꿔야 되는데 뭐 지금 그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뭐 산업은행이 지금 거의 뭐 20년 이상을 지금 구조 개혁하겠다고 잡고 있었지만은 거의 그런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할 때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노조 같은 데서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이런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진짜 그 중국의 추격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조선 산업을 만들 수 있을까 좀 크게 의문이 갑니다. 그래가지고선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산업이고 중기적이나 단기적으로는 역시 좀 수요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15년, 2016년에 봤지만은 세계 그 무역 증가율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마이너스 됐고 2020년에는 그렇게 마이너스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크게 둔화될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은 선박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질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수요를 잡을 수가 있을까, 수주를 잡을 수가 있을까가 좀 염려되고요. 네. 우리나라가 좀 비효율가 있다는 LNG 선 같은 경우도 경기가 침체되면은 그렇게 그 석유를 많이 운반하거나 천연가스를 많이 운반할 필요가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네. 역시 수주를 많이 잡을 수가 있을지가 좀 염려됩니다. 네, 자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좀 장기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좀 예상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시작분은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내뿐만 아니라 국제 기관들이 하는 연구를 본다면은 우리가 그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노출된 위험도가 우리나라 수출의 총 수출의 0.8 내지 한 1.2%예요. 꼭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만큼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런데 여기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정도에 이제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만약 자동차 관세를 25%로 건다면은 그러면 미중 무역 전쟁보다 우리가 받는 타격이 거기에 한 2배 내지 4배 된다는 계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또 중국이 지금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데 중국의 GDP 구조를 본다면은 대미 수출이 중국의 GDP 한 4%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경기 둔화는 그것보다 그 전 경제를 다 영향을 주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선 또 역시 해외 기관에서 연구하는 거 본다면 위험 노출도가 거의 20% 된다고 나옵니다. 20%까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총 수출에 그렇지만은 그 정도가 지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미중 그 무역 전쟁보다 몇 배 더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을 살리겠다면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제조업을 좀 포기하고 있었어요. 주로 이제 고부가 가치 서비스를 하겠다. 예. 그런데 전략을 제조업으로 바꿨다는 게 좀 큰 특징이라고 좀 보겠고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신산업 쪽으로 나가겠다든지 아니면은 환경 친환경 산업으로 나가겠다든지 그런 그 융복합화 그다음에 그 산업 생태계 구축 투자 혁신 정부 역할을 강화시키겠다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지난 그 2, 3개 정권에서 얘기한 계획하고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조업 자체에 다시 이제 신경을 쓰겠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면이긴 한데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것은 좀 아직까지 좀 답이 좀 구체적인 답은 좀 부족한 것 같고 특히 사회적 그 마찰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가장 큰 장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마찰을 어떻게 해결했다는 것은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